저는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고요. 시점이야 제가 말했던 것처럼 12월 말 정도가 되면은 임계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바뀌면은 신당 창당 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변수는 대통령이 바뀌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수록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경상도에서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부터 또 순천에 와 있는데 순천에서도 보면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참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기여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된 거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거에서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순천 분이기 때문에 이 전남 동부에도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인요한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예전에 젊은 시절에 5.18 시민군 통역을 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민주주의를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하는 주장들, 나는 대통령에게는 쓴소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말이 과연 일반적인 순천과 전남 동부의 시민들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일까요? 저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은 여당의 혁신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하는 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인요한 위원장의 말이 좀 핑계처럼 들립니다. 5.18 때 시민군은 무슨 권력과 권한이 있어가지고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거겠습니까? 그건 내가 대한민국 주인인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억압하느냐에 대한 저항의식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없어서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한다. 그건 적어도 5.18 시민군 통역했던 분이 할 말은 아닙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지금 천하람 변호사 같은 사람도 저는 신당 참여에 대한 의사 이전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큰 틀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 중에 본인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선거에서 의미를.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도 하게 돼 있지만은, 광주에서 아니면 전남 지역에서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정치를 하려면은 어느 정당의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저는 실제 많이 연락하고, 지금 언론에 거명되는 분 중에 보면은 뭐 이용섭 시장 같이 아주 광주에서 지명도 있고 무엇보다 성과가 있는 정치인들이 또 관심을 갖는 걸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분들 만나서 얘기도 해봐야겠지만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TK 지역에는 27년 동안 그런 선택을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96년도에 자민련 열풍 이후에 참 생소한 어떤 도전일 것이다 얘기하지만은,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결코 생소한 도전이 아닙니다. 2016년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는 일당 패권주의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셨고, 그래서 이미 그때 국민의당 열풍이라는 걸 만들어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 많고요. TK는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6년도에 20대, 30대로서 그런 새로운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50대, 60대가 되셨다. 근데 안 해본 선택이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파격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운동이 되는데, 이제 과연 신당 창당이 됐을 때 몇 석이 될 거냐. 네. 그것도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평가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게 수치가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계속 상향되는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당을 나가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 4% 오를 것,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망신을 지금 사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탈당해서 당 살봐야 4%, 5% 비례 한두 석 건질 것, 이렇게 예측했던 분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는 물론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거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목표를 상향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15에서 20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봅니다. 당 지지율이 그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젊은 정치에 야망이 있는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신당이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 됩니다.
네, 우선 15%가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의 후보와 의미 있는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20석 이상이냐 아니냐를 보고 이제 신당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이 되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값이라는 걸 높일 의도가 있었으면은 제 몸값이 가장 높았을 때는 당대표하고 있을 때 대통령에게 굴종적으로 가가지고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고 저를 쳐내려고 달려들었을 때 나는 올곧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가겠다. 압박이나 협박 같은 것 고려하지 않겠다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있다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부 호사가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저한테 뭐 직접적인 제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제안들도 뭐 오고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개인의 영달로서 제가 이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당대표하고 또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끌어본 경험에서는 국민한테 받는 것보다는 이제 한 챕터를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예, 제가 요즘 들어서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달에 간다라는 얘기를 연설로 했을 때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우리는 달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미국의 달 착륙이 이제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뭐 1호부터 10몇 호까지 있었는데 11호 때부터 달에 갔어요. 예, 그때 10호까지는 빙빙 돌기만 하고 무슨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한 분들도 있고 이런데 11호부터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정치 개혁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30대 당대표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에 봤을 때 한 3, 4호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몇 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잘 보면 제가 그 위치에 갔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 도전할 때 어느 누구도 30대 당대표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도 한 단계 더 나간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달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진일보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하람 위원장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특히 순천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에 가름하는 순천 시민들이 터주실 것이다. 예. 이 사람의 서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보수 정당에서 불모지라고 하는 곳 도전해서 서사를 쌓는 것에 주력했다면은 하지만 이번에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선 가능성은 높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하지만 어려운 도전하는 건 개인적인 서사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전체적인 서사에서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이 신당으로 도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도전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제가 체감하기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가장 먼저 체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순천 시민들이 천하람 변호사를 길에서 아니면 음식점을 보셨을 때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은 그에 맞게 천하람 변호사가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